어? 그 시계 저희 엄마 거랑 똑같아요. 24살 국밥집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 그 순간 정우홀딩스 정한우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단 한 사람에게만 선물했던 시계. 퍼레버 영이라고 각인된 그 시계가 왜 국밥집 주인 손에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재벌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밥집 년이 가짜 아들 만들어서 우리 재산 노린다. 당장 쫓아내. 회장의 동생들이 독을 뱉으며 소리쳤죠. 과연 도윤은 진짜 아들일까요? 아니면 30년 치밀하게 준비한 사기극일까요? 그리고 30년 전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망원동 골목 오후 2시에 미복국밥은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라 한산했습니다. 24살 도윤은 플라스틱 의자를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리며 바닥 청소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주방에서 들려오는 국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육수 좀 더 끓여놔. 저녁 장사 준비해야지.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짜냈어요. 복학생이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그는 매일 이곳에서 테이블을 닦고 국밥을 날랐습니다. 친구들이 대기업 인턴이니 뭐니 하며 스펙을 쌓을 때 그는 어머니의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문 고급차였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자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한우 회장이었어요. 5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회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원래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미복국밥이라는 바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끌리는 듯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도윤이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차림새를 보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허름한 국밥집에 양복을 빼입은 사람이 오다니. 도윤은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뭐 드실래요?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습니다. 도윤이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회장이 무심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햇빛이 시계 유리에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 그것도 한정판 모델이었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시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 서랍장 깊숙한 곳에 있는 어머니의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저희 엄마 시계랑 똑같은데요? 순간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그냥 신기해서. 저희 엄마도 똑같은 시계 갖고 계시거든요. 도윤은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 얼른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단 한 사람에게만 선물했던 시계. 그것도 뒷면에 퍼레버 영이라고 특별히 각인까지 넣어준 유일무이한 시계였죠. 주방에서는 도윤이 어머니에게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온 손님 시계 봤어? 엄마 거랑 완전 똑같아. 시끄러워. 일이나 제대로 해.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국밥을 담기 시작했어요. 한편 미정은 주방 문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턱 막혔죠. 그 옆모습, 그 앉은 자세, 틀림없었습니다. 정한우였어요. 도윤이 뜨거운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도 시선은 자꾸 그 시계로 향했어요. 회장은 도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손목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손님,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도윤이 돌아서려는 순간 회장이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시계를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죠?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흔한 모델이 아니라서요. 회장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신기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비싼 시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절대 안 말해주더라고요. 그냥 소중한 사람한테 받았다고만. 소중한 사람? 회장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도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죠. 네. 근데 이상한 게 엄마는 그 시계 절대 안 차요.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서 닦기만 하죠.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시계처럼요. 그 말에 회장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시계. 30년 전 자신이 미정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였어요. 우리 시간은 여기서 멈춰도 괜찮아. 이 시계처럼 영원히 젊게 퍼레버 영으로 살자.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정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한테 쓸데없는 소리하고. 엄마, 나 그냥. 닥쳐. 당장 주방 들어가. 미정의 목소리가 가게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윤은 어깨를 움츠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정은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애가 말이 많아서. 미정은 애써 모른 척하며 말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밥을 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괜찮습니다. 회장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손님, 이거 너무 많은데. 됐다고 했잖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국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그는 또 이렇게 떠나가는 거였어요. 회장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시계 아직도 작동하나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죠. 네, 아직도 정확히 가요. 시간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우리만 놔두고 흘러갔네요. 문이 닫히고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주방에서 몰래 지켜보던 도윤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죠. 그 시계에는 분명 무언가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음 날 아침 미복국밥은 여느 때처럼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어제 그 일 이후로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가게를 감싸고 있었죠. 엄마, 어제 그 아저씨 누구야? 엄마 반응이 이상했잖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정은 대답 대신 국자로 냄비를 3개 두드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양파 낚까? 아침 장사 준비해야 한다고. 엄마는 맨날 그래. 뭐 물어보면 화부터 내고.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너 군대 갔다 와서 버릇이 더 나빠졌어. 미정의 목소리가 또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양파를 집어들었어요. 24살 친구들은 대기업 인턴이다 뭐다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자신은 여전히 이 좁은 주방에 갇혀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부동산 아저씨였어요. 아이고, 미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해장국 드시러 오셨어요? 네, 어제 과음을 좀 했더니. 근데 사장님, 혹시 어제 벤츠 타고 온 양반 누구예요? 동네가 발칵 뒤집혔던데?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차 번호판 찍은 사람이 있는데 정우홀딩스 회장 차래요. 재산이 조단이라던데?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요? 부동산 아저씨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덜 떨렸습니다. 글쎄요.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거겠죠. 에이, 그럴 리가요. 정우홀딩스면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인데.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윤미정 사장님 계신가요? 저예요.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우홀딩스 비서실장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어제 실례가 있었다며 사과의 의미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박영수는 고급스러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받지 않고 뒤로 물러섰어요. 됐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사장님, 이건 그저 작은 성의일 뿐입니다. 작은 성의? 지금 나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방에서 듣고 있던 도윤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는 가만히 있어. 미정이 도윤을 밀쳤습니다. 박영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오해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지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요. 30년 전에도 그랬잖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미정의 폭탄 발언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도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0년 전 어머니와 그 회장이 아는 사이였다는 건가요? 박영수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시계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미정은 그것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계 수리 쿠폰입니다. 30년 된 시계면 수리가 필요할 거라고.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박영수가 떠난 후 가게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분위기를 읽고 슬그머니 나갔고 미정은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도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30년 전이라니? 그 회장이랑 무슨 사이였어? 주방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죠. 도윤은 봉투를 열어보려다가 망설였어요. 어머니의 비밀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정한우 회장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네이비 정장 하지만 표정은 훨씬 더 결연해 보였죠. 어머니 계신가요? 도윤이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엄마는 지금. 미정아, 나왔어. 회장의 목소리가 가게를 울렸습니다. 주방 문이 벌컥 열리고 미정이 튀어나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뭐하러 또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얘기 좀 하자. 30년이나 지났잖아. 30년? 그래, 30년이야. 30년 동안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넌 편하게 살았겠지.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혼자 애를 키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한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비겁했어.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끝이야? 웃기지 마. 미정이 회장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도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었죠. 엄마, 뭐 하는 거야? 너는 닥치고 있어. 이 인간이 누군지 알아? 너의. 미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정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도윤이 맞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죠. 젊은 시절의 미정과 자신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뒷면을 봐. 도윤이 사진을 뒤집자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봄 영원한 나의 사랑 미정과 함께.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forever 영이라고. 엄마, 이게 뭐야? 미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말해야겠구나. 도윤아, 저 사람이 내 아빠야.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24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다니요. 뭐라고? 아빠? 엄마가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이야. 이 인간은 나를 버리고 유학 갔어. 임신한 것도 모른 채.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정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임신? 내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뭐? 그래도 갔을 거잖아. 내 부모님이 원했으니까. 가난한 집 딸은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건 닥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도윤이는 내가 혼자 잘 키웠어. 내 도움 없이도.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앞에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니. 그것도 재벌 회장이라니.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한우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닮은 눈, 미정을 닮은 입술. 틀림없는 자신의 아들이었죠. 몰랐어. 정말 몰랐다. 내가 있는 줄. 거짓말. 비서까지 보내서 입막음하려 했으면서.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정한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그저 미안해서. 보상이라도 하고 싶어서. 보상? 돈이면 다야? 돈으로 30년을 살 수 있어? 도윤이 아빠 없이 자란 세월을 되돌릴 수 있어?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미정의 절규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한우가 떠난 후 가게는 전쟁터가 된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뒤집어진 의자, 깨진 그릇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도윤. 미정은 카운터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엄마, 정말이야?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빠라고?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미정은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저 인간이 내 아빠야. 만족해? 만족?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왜 거짓말했어? 왜 나한테 죽었다고 했냐고.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화를 낸 거였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 23살에 혼자 임신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부모님한테 쫓겨나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래도 아빠한테는 말했어야지. 말해서 뭐해? 그 인간은 이미 비행기 타고 미국 갔어. 부잣집 도련님이 가난한 여자랑 결혼할 리 없잖아.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명이 들어왔다가 분위기를 보고 놀랐어요. 어머, 미정 씨,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장사 안 해요. 가세요. 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나갔어요. 금방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게 뻔했죠. 도윤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나 나가. 어디 가는데? 몰라.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도윤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미정이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뭐,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도윤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미정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너 지금 그 인간 편 드는 거야? 널 버린 그 인간을? 버린 게 아니라 몰랐다고 했잖아. 그래, 몰랐대. 그럼 뭐해?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웃기지 마. 미정의 목소리가 도끼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왜 그래? 왜 나한테 선택할 기회도 안 줘? 내 아빠잖아. 아빠? 그깟 정자 하나 준 게 아빠야? 기저귀 한 번 안 갈고 분유 한 번 안 먹인 인간이? 그건 기회가 없어서. 기회? 좋아. 그럼 물어볼게. 내가 대학 등록금 없어서 휴학했을 때 그 인간이 어디 있었어? 내가 아파서 응급실 갔을 때는 어디 있었냐고. 미정의 절규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랬어요. 힘들 때마다 곁에 있었던 건 어머니뿐이었죠. 바로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도윤군인가요? 저는 정한우 회장의 비서 박영수입니다. 도윤은 미정을 힐끔 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서 뭐 하게요? 30년 만에 갑자기 아들이라고? 도윤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습니다. 박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회장님도 충격이 크십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친자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도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자 확인이라니. 뭐, 지금 내가 진짜 아들인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정말 친자로 확인되면 도윤 군에게는 상속권이 생기니까요. 상속권? 그 말에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정우홀딩스의 상속권이라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한 번만 만나주세요. 회장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도윤은 가게 안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혼자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뒤죽박죽인데 말이죠. 다음 날 새벽 4시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정한우의 명함이 어제 일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재민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뉴스 봤어? 실시간 일이야. 도윤이 황급히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정우홀딩스 회장 숨겨진 아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어제 국밥집 앞에서 찍힌 사진이 떴어요. 댓글은 이미 수천 개. 국밥집 신데렐라, 재벌 2세 같은 단어들이 난무했죠. 집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윤 씨, 정한우 회장 아들 맞습니까?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도윤은 황급히 창문을 닫았어요.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아, 문 열어. 어머니였습니다. 미정이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새벽부터 가게 나갔다가 기자들에게 쫓겨온 모양이었죠. 이게 다 내가 그 인간 편든 탓이야. 비서 전화 받은 거 찍혔잖아. 그냥 전화 받은 것 뿐인데. 그것도 배신이야. 내 아빠는 죽었어. 죽었다고.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어요. 도윤군, 비서 박영수입니다. 박영수가 들어왔어요. 뒤로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고 있었죠. 회장님이 차를 보내셨습니다. 일단 피하시죠. 피하긴 뭘 피해. 우리가 죄인이야? 미정이 고함쳤습니다. 박영수가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미정이 봉투를 뺏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숨이 멎었어요. 50억? 이게 뭐야? 양육비입니다. 30년치를 계산해서 장난해? 돈으로 때우려고? 50억이면 내 아들 인생 살 수 있어? 미정이 통장을 박영수 얼굴에 던졌습니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꺼져. 그 인간한테 전해. 영원히 사라지라고. 박영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우홀딩스 이사 자리를 도윤군에게. 뭐라고? 도윤이 놀랐습니다. 이사라니. 24살 백수가 대기업 이사라니요. 전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배우면 됩니다. 회장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한우였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일단 우리 집으로 와라. 조용히 얘기하자. 엄마가 반대하실 거예요. 엄마도 함께. 30년 만에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가. 죽어도. 하지만 밖에서 기자들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리며 구경꾼들이 나왔어요. 동네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엄마, 가자. 이렇게 도망 다닐 순 없잖아. 미정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아들의 단호한 눈빛이었죠.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피해왔던 그 남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문턱을 넘는 순간이었죠. 밖에서 경호원이 재촉했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기자들이 더 몰려오고 있어요.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좋아. 가자. 대신 그 인간한테 분명히 말할 거야. 우린 그의 돈도 동정도 필요 없다고. 검은색 벤츠가 한강이 보이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도윤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동네가 서울에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미정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집에 갔었어요.
그때 정한우의 부모님께 쫓겨났던 기억이 생생했죠. 대문이 열리고 차가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잔디밭과 분수 그리고 3층짜리 대저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정한우가 나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품위가 있었죠. 그의 옆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어서 와. 힘들었지? 정한우가 다가왔지만 미정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도윤이나 데려가. 미정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한우는 멈춰 섰어요. 그 옆에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직 가정부 김순자예요.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필요 없어요. 우린 거지 아니에요. 미정이 쏘아붙였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일단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면. 뭐, 창피해? 내 아빠가 재벌이라서 이제 엄마가 창피해? 그런 게 아니라. 정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30년 만이잖아. 할 말이 있어. 미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좋아. 들어보자. 무슨 변명을 할 건지. 거실에 들어서자 도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인테리어였어요. 벽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았죠. 정한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차 마실래? 커피? 됐어. 빨리 할 말이나 해.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한우는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먼저 사과할게. 30년 전 내가 비겁했어. 비겁? 그게 다야? 날 버리고 유학 간 게 비겁한 정도야? 그때 부모님이 또 부모 핑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정한우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뭉치였어요. 이거 내가 보낸 편지야. 유학 가서도 매일 읽었어. 그래서 읽기만 하고 답장 한 번 안 했잖아. 부모님이 감시했어. 연락하면 학비 끊는다고. 그래, 돈이 더 중요했겠지. 가난한 여자보다 학위가 중요했겠지.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정한우가 붙잡았어요. 임신한 걸 알았다면 돌아왔어. 정말이야. 거짓말. 알았어도 안 왔을 거야. 내 부모님이 가만히 있었겠어?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정한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얼굴이었어요.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있는 줄 정말 몰랐어. 몰랐으면 다해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려고요? 도윤의 말에 정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행세는 바라지도 않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어. 돈으로요? 이사 자리로요? 그것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친자 확인서야. 이미 머리카락으로 검사했어. 99.9% 일치해. 미정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갔어요. 이게 뭐야? 내 허락도 없이? 도윤이가 떨어뜨린 머리카락으로. 미친놈. 그래서 이제 뭐 어쩌자고? 온 세상에 자랑하려고? 정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저 도윤이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고 싶어서. 정당한 권리? 30년 동안 없던 아빠가 무슨 권리를 준다고. 미정이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정한우가 시계를 풀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시계 아직도 내 것과 짝이야. 퍼레버 영. 우리의 약속이었지.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 내가 지킨 약속이 하나라도 있어? 영원한 사랑? 다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말이 아니었어. 지금도. 닥쳐. 이제 와서 무슨 사랑 타령이야.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자식들은? 정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했어. 10년 전에. 아이도 없어. 너 아닌 사람과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정한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가족 놀이하자고. 30년이 늦었어.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줘. 너는 내 아들이고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정우홀딩스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로 된 50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어제 정한우가 보낸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도윤 씨, 이쪽으로 오세요. 박영수가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도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정한우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잘 어울리네, 그 양복.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 인사였어요. 정한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사 임명장이야. 서명만 하면 돼. 도윤이 펜을 들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정한우의 동생들이었죠. 형? 이게 뭡니까? 갑자기 나타난 애를 이사로. 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태성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회사를 농담으로 아십니까? 정한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정당한 권리가 있어. 아들, 증거라도 있습니까? 친자 확인서 받잖아.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국밥집 여자가 꾸민 일 아닙니까?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뭐, 이 애송이가 어디서 반말이야. 정민수가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한우가 동생의 손을 쳤어요. 손 떼.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형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한테 또 속는 겁니까? 그때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놀랐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태성이 물었습니다. 미정이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구내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돈 벌어야죠. 뭐, 형, 이 여자를 회사에 취직시켰단 말입니까? 정한우도 당황했습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는데. 박영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정 씨가 원하셔서. 미정이 정한우를 노려봤습니다. 뭐가 불만이야? 난 내 힘으로 먹고 살아. 너처럼 부모 돈으로 편하게 산 적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도윤아, 그만 나가자. 이런 곳에 있을 이유 없어. 도윤이 어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정한우가 붙잡았어요. 잠깐, 오늘 이사회가 있어. 도윤이도 참석해야 해. 싫다고 했잖아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어요. 이사진들이 모두 들어왔죠. 회장님, 시작하시죠. 정한우가 도윤을 이사진 앞에 세웠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아들이자 새로운 이사 윤도윤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났어요.
반대합니다. 검증도 안 된 인물을. 저도 반대. 이건 회사 사유화입니다. 정한우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내가 대주주다. 내 맘대로 할 거야. 형, 이러시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태성이 위협했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웃었어요. 겁나? 내 조카가 이사 되는 게 그렇게 싫어? 조카? 증거도 없는데 무슨. 미정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30년 전 일기야. 임신 사실, 병원 기록 다 있어. 필요하면 공개할까? 정민수가 수첩을 뺏으려 했지만 미정이 피했습니다. 건들지 마. 이게 내 무기야. 정한우가 동생들을 말렸습니다. 그만. 도윤이는 내 아들이고 이사로 임명한다. 끝. 도윤은 이 모든 상황이 어지러웠습니다. 어제까지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던 자신이 갑자기 재벌과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다니요.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이사 임명장을 찢었어요. 전 이런 거 싫어요. 엄마 가게나 도울래요. 정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아,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도윤이 나가려는데 정태성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가짜였군. 진짜 아들이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지. 도윤이 돌아섰어요.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가짜? 좋아요. 그럼 진짜 증명하죠. DNA 공개 검사, 언론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한우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사흘 후 정우홀딩스 본사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의 도발을 정태성이 받아들인 거였죠. 공개 DNA 검사를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히자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이 밝혀집니다. 정태성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그 옆에는 정민수도 서 있었죠. 국밥집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보십시오. 가짜 아들을 내세워 우리 회사를 먹으려 합니다. 미정이 맨 앞줄에 앉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진실은 이기니까. 정한우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제 동생들이 원한다면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시비 걸지 마십시오.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정한우의 혈액을 채취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결과는 1시간 후에 나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 기자가 미정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30년 동안 왜 숨기셨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돈? 내가 돈이 탐나서 이러는 줄 알아? 미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난 혼자서도 잘 살았어. 그 인간 도움 없이도. 그럼 왜 이제 와서? 내 아들이 시계 얘기를 했기 때문이야. 그것도 모르면서 기사나 쓰지 마. 정태성이 비웃었습니다. 시계? 그런 걸로 아버지를 증명한다고요? 미정이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30년 된 롤렉스 데이토나였습니다. 이거 봐. 퍼레버 0이라고 새겨져 있어. 저 인간이 준 거야. 정한우도 자신의 시계를 풀었습니다. 똑같은 각인이 있었죠. 이건 세상에 2개뿐인 커플 시계입니다. 30년 전 제가 특별 제작한 거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요? 시계 하나로 뭘 증명합니까? 그때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정한우 씨와 윤도윤 씨의 DNA 일치율은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99.9999%입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정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건 조작이야. 다시 검사해. 충분합니다. 정한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이는 내 아들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전 정한우 회장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도윤을 주목했습니다. 전 재산이 탐나서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윤이 정한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도윤아, 3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혼자 저를 낳고, 혼자 키우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고요? 이사 자리로 입막음하려고요? 정한우가 다가갔지만 도윤이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미정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그만하자. 아니야, 엄마. 다 말할 거야. 도윤이 기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세요. 이게 재벌가의 진짜 모습이에요. 가족도 돈으로 사고, 사랑도 권력으로 짓밟고. 정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뭘 안다고. 압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때 박영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한우에게 귓속말했어요. 정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박영수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한우가 서류를 보더니 정태성을 노려봤어요. 내가 30년 전에 부모님을 조종했구나.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태성이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야? 정한우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30년 전 편지야. 내가 부모님께 미정이를 모함하는 거짓 보고를 했더군.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신 거였어. 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태성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형, 오해야. 난 그저. 닥쳐. 내가 우리를 갈라놨어. 30년을. 정한우가 정태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민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정이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의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도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모든 게 정태성의 음모였다니. 정태성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후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며 흥분했고 정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정한우는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의 진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죠. 회장님, 일단 자리를 피하시죠. 박영수가 권했지만 정한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태성이가 그런 짓을 했을 줄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서글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도윤 씨죠? 전주간지 기자인데요. 독점 인터뷰 좀. 도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울렸어요. 이번엔 다른 기자였죠.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유튜버들까지.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 있으면. 그때 강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정태성 씨는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죠? 정한우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30년 전 편지 조작 건도 포함됐습니다. 정민수가 나섰습니다.
잠깐, 그건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최근에야 알게 된 사안이라 시효가 정지됐습니다. 경찰이 정태성을 연행했습니다. 정태성이 형을 향해 소리쳤어요. 형, 난 형을 위해서 한 거야. 그 여자는 형한테 어울리지 않았어. 닥쳐. 정한우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미정이도 도윤이도 다 내 때문이야. 정태성이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기다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들 다 끝장낼 거야. 며칠 후 정태성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폭로한 것들이 언론에 터졌어요. 정우홀딩스 비자금 의혹, 정한우 회장 탈세 정황, 국밥집 여자, 과거 유흥업소 근무. 마지막 기사는 완전한 거짓이었지만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미정이 신문을 찢어버렸어요. 이 나쁜 놈들, 없는 얘기를 지어내다니. 도윤이 분노했습니다. 고소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국밥집에 악플러들이 몰려왔어요. 꽃뱀이 여기 있냐? 돈 좀 먹었으면 조용히 살지. 재벌 협박해서 돈 뜯어낸 년. 미정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짓밟혔어요.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힘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때 가게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거였어요. 나와. 더러운 년.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뛰쳐나갔어요. 누구야? 감히 우리 엄마한테. 하지만 밖에는 취객 몇 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어요. 재벌 아들이시네? 그래도 국밥집 출신은 국밥집이지. 도윤이 주먹을 들었지만 정한우가 나타나 말렸습니다. 그만해. 폭력은 안 돼. 왜 왔어요? 너희를 지키러 왔어. 정한우 뒤로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정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는 위험해. 싫어. 난 여기가 내 집이야. 미정아, 제발. 도윤이라도 생각해. 미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진 유리, 망가진 간판, 그리고 증오에 찬 사람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태성이 구치소에서 면회를 받았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의외로 정민수였어요. 형, 왜 그랬어? 넌 몰라. 난 항상 둘째였어. 모든 게 한우 형 중심이었지. 그래서 형수님과 조카를 망친 거야? 정태성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웃음이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준비한 폭탄이 더 있거든. 정민수가 놀랐습니다. 뭘 또 한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정한우, 그년 그리고 그 자식. 다 끝장낼 거야. 정태성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핸드폰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친구 재민이었습니다. 야, 너 뉴스 봤어? 대박이다. 도윤이 급하게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 뜬 헤드라인을 보고 숨이 멎었어요. 정우홀딩스 정한우 회장, 과거 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은폐 의혹. 피해자는 임산부. 30년 전 사건 재조명.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30년 전 정한우가 유학 가기 직전 음주운전으로 임산부를 치고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돈으로 무마했다는 증거 사진까지. 이게 뭐야? 미정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도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그때 진우는 나랑 있었어.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도윤이 문을 열자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정한우 회장 계십니까? 여기는 우리 집인데요. 회장님이 여기 계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한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젯밤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있었던 거였죠. 저를 찾으셨습니까? 정한우 씨, 특수 뺑소니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미정이 막아섰어요. 잠깐, 이건 말도 안 돼. 30년 전 그날 진우는 나랑 있었다고.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연인 관계였다면 증언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가의 차량 번호와 당시 정한우 씨 소유 차량이 일치합니다. 정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정태성 씨는 당시 16살이었습니다. 운전도 못했죠. 도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느꼈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설마, 정말이에요? 아니야. 도윤아, 아니야. 정한우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형사들은 그를 끌고 갔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시죠. 정한우가 끌려가며 외쳤어요. 미정아, 도윤아, 믿어줘. 난 아니야. 하지만 언론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방송국마다 특보가 나왔어요. 재벌 회장의 30년 만행. 국밥집 여자도 공범. 돈으로 살인을 덮은 자. 미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도윤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그때 박영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이사회에서 회장 회의만이 나왔습니다. 정민수 부사장이 주도하고 있어요. 도윤이 놀랐습니다. 정민수 삼촌이?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태성과 한패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보인 척했던 거죠. 정우홀딩스 본사.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정민수가 단상에 섰어요. 평소에 어리버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한우는 살인자입니다. 이런 자가 우리 회사 회장이라니. 이사들이 동조했습니다. 해임이다. 당장 쫓아내야 해. 정민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만장일치로 정한우 해임, 그리고 새 회장은. 잠깐. 도윤이 회의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정도 함께였어요. 저도 이사잖아요. 아직 임명 취소 안 했어요. 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뺑소니범 아들이 무슨 이사야?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증거? 좋아. 정민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흐릿했지만 정한우처럼 보이는 사람이 차를 몰고 도주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증거다.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가짜야. 조작이야. 30년 전에 CCTV가 어디 있어. 복원한 거요. 최신 기술로. 정민수의 말에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당신들이 다 짜고 친 거죠? 정태성이랑. 증거 있어? 정민수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시 통화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태성이가 자살 시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민수가 황급히 나가려 했지만 도윤이 막아섰어요. 연기 그만해요. 다 계획된 거잖아요. 비켜. 내 동생이 죽어간다고. 정민수가 도윤을 밀치고 나갔습니다. 이사회는 엉망이 됐어요. 병원 중환자실. 정태성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독극물을 먹었다고 했죠.
정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태성아, 왜 이런 짓을? 정태성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건넸어요. 모든 건 내가 조작했다. 한우 형은 무죄다. 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 유서였어요. 정태성이 진짜로 죽으려 했던 거였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새벽 3시 미정은 텅 빈 국밥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퍼레버 영. 영원히 젊게 살자던 약속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찾으러 왔어요. 엄마, 여기 있었구나. 집에 가자.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미안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널 이런 지옥에 끌어들인 게 차라리 내 아빠가 누군지 영원히 몰랐으면. 도윤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해요? 매일매일. 그 시계를 버렸어야 했어. 그 기억도 그 사람도. 미정이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던지려는 순간 도윤이 막았습니다. 버리지 마요. 이게 엄마의 진실이잖아요. 진실? 무슨 진실? 다 거짓말이었어. 사랑도 약속도 다.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한편 구치소 면회실. 정한우는 유리창 너머로 박영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태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 모든 게 자기 조작이라고 자백했습니다. 30년 전 사건도 이번 뺑소니도. 정한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빨리 경찰에 알려. 그게. 정태성이 혼수 상태로 다시 빠졌습니다.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정한우가 무너졌습니다. 억울해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미정이는, 도윤이는 국밥집에 계십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강제 철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정민수 부사장이 샀어요. 정한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 자식이 끝까지.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국밥집 앞에 철거반이 도착했어요. 정민수도 함께였죠. 나가. 오늘까지야. 정민수가 고함쳤습니다. 미정이 맞섰어요. 계약 기간이 남았어. 계약? 이미 해지됐어. 월세 밀렸잖아. 그건 며칠 때문에. 법은 법이야. 당장 나가. 철거반이 집기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냄비, 그릇, 의자들이 길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만해. 제발. 미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여기가 내 전부야. 30년 인생이 여기 있다고. 정민수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감동 스토리로 동정표 얻으려고? 너희가 우리 집안 망쳤잖아. 우리가 뭘 망쳤어.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아. 도윤이 정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윤을 제압했어요. 이놈, 감히 어른한테. 정민수가 도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내 아들 건드리지 마.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정태성이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형, 그만해. 정민수가 놀랐습니다. 태성아, 너 왜 여기? 정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진짜 유서야. 모든 건 내가 조작?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환자가 위독해요. 구급차.
정태성이 실려가며 정민수를 봤습니다.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일직선이 됐어요. 태성아, 태성아. 정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도윤과 미정도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정태성의 손에서 떨어진 서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 내가 한우 형 차를 몰래 탔다. 그리고 사고를 냈다. 겁이 나서 도망쳤고 모든 걸 형에게 뒤집어 씌웠다. 미안하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정태성은 죽었고 국밥집은 무너졌고 정한우는 아직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미정이 무너진 가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폐허 속에서 울었어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정태성의 장례식장.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동생의 영정 앞에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정민수가 고개를 들었죠. 왜 왔어? 꺼져. 조의를 표하러 왔어요. 도윤이 절을 했습니다. 정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우리를 원망하지 않아? 원망해요. 하지만 죽은 사람 앞에선 그때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태성의 유서 원본을 들고 있었어요. 정민수 씨, 이 유서 내용대로라면 정한우 회장은 무죄입니다. 정민수가 유서를 빼앗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갔어요. 정태성의 자필이 분명했죠. 형, 미안해. 30년 전 그날 내가 한우 형 차 키를 훔쳤어. 면허도 없었는데 호기심에. 그리고 사고를 냈어. 임산부를 죽였어. 겁이 나서 도망쳤고 모든 걸 한우 형 탓으로 돌렸어. 증거도 조작했어. 미정 누나와 한우 형을 갈라놓은 것도 나야. 질투했거든. 형만 행복한 게 싫었어. 정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태성아, 왜 이제야? 검사가 말했습니다. 정한우 회장은 곧 석방됩니다. 그리고 정민수 씨, 네,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뭐, 난 몰랐어. 정말이야. 정민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그를 연행했습니다. 도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정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아빠가 나온대.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엄마는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 모르겠어. 너무 많은 일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수였어요. 도윤 씨, 회장님이 석방되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성이 숨겨둔 금고를 찾았어요. 거기에 30년 전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원본도요. 도윤이 놀랐습니다. 블랙박스? 네. 정태성이 운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미정 씨와 회장님을 갈라놓으려고 조작한 편지들도 다 있었습니다. 구치소 앞 정한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순간이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정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가겠습니다. 그가 탄 차는 곧장 무너진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미정과 도윤이 폐허 앞에 서 있었죠. 정한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30년의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아, 왜 이제야 진실이.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정한우가 다가가 그녀를 안았어요.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때 더 싸웠어야 했어. 아니야. 우리 둘 다 어렸어. 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아빠. 도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내 아들아.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무너진 국밥집 앞에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박영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장일치로 복직이 결정됐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박영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태성이 남긴 재산 일부를 미정 씨와 도윤 씨에게 배상하라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돈은 받아요, 엄마.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국밥집 다시 지어요. 더 크고 좋게. 정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미정이 무너진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잿더미가 된 곳이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다시. 처음부터.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미정 씨, 우리가 도와줄게. 국밥집 없으면 안 돼. 이웃들이 응원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정이 있었으니까요. 정한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미정도 자신의 시계를 꺼냈어요. 두 시계를 나란히 놓으니 퍼레버 0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다시 가는 것 같아. 미정이 말했습니다. 정한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영원히 함께하자. 도윤이 부모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의 빛이 어둠을 몰아낸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망원동 골목. 같은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미복국밥 본점. 전보다 2배는 커진 가게였어요. 개업식 날 수많은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정우홀딩스 임직원들, 동네 주민들, 심지어 언론사들까지. 엄마, 준비됐어? 도윤이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정은 새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를 저으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당연하지. 30년 노하우가 어디 가겠어? 정한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에 앞치마까지 둘렀어요. 나도 도울게. 뭘 도와? 회장님이 무슨 주방 일을. 미정이 말렸지만 정한우는 이미 양파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보였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정민수였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처음 나타난 거였죠. 어서 오세요. 도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앉으세요. 국밥 드시러 오신 거죠? 미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죠. 용서는 안 바라요. 그저 태성이가 좋아했던 국밥을 먹고 싶어서. 정한우가 동생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정민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정 사장님, 축하해요. 다시 열어줘서 고마워요.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30년 단골들이 모두 찾아온 거였죠. 점심시간 가게는 만석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신없이 서빙을 했고 정한우는 계산대를 봤어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묘하게 잘 맞았죠. 아버지, 이거 재밌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한우가 웃었어요. 응. 회사 일보다 훨씬 보람있어. 그때 박영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일 얘기는 회사에서. 지금은 국밥이나 먹어.
정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어리둥절했지만 자리에 앉았어요. 저녁이 되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배 팀장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태성 재산 일부를 배상받은 수표였어요. 50억? 이렇게 많이? 미정이 놀랐습니다. 배 팀장이 설명했어요. 정태성 씨가 남긴 전 재산입니다. 유언대로 집행했어요. 도윤이 수표를 받습니다. 이걸로 뭐 할까요? 장학재단 만들자. 정한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돕는 재단. 어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태성 씨 이름도 넣어주자. 그래도 마지막엔 진실을 말했으니까. 정민수가 감동해서 또 울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가고 가족만 남았어요. 정한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결혼하자. 갑작스런 프로포즈에 미정이 놀랐어요.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30년을 기다렸어. 정한우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 죽어도 내 곁에 있을게.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이제 와서 그래도 해줄래?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해요. 저도 정상적인 가족 갖고 싶어요. 미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자. 이번엔 끝까지. 정한우가 미정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30년 만의 약속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한 말씀만. 30년 만의 재회 어떠세요? 정한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국밥 맛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미정도, 도윤도, 심지어 정민수까지. 가게 벽에는 2개의 시계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퍼레버 영.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었어요. 자, 내일을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미정이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가게를 나섰어요. 진짜 가족이 되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미정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